악마는 언제나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밤중 고급 승용차를 탄 세련된 외모의 남자가 다가와 친절한 미소로 태워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한국의 여성 10명은 그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활한 천사의 얼굴, 연쇄 살인마 강호순에 대한 기록입니다. 강호순의 완벽했던 범죄 행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귀가 중이던 21세 여대생 A양이 실종된 것입니다. 이전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종 지점 주변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 CCTV에는 아주 짧은 순간 한 대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색 에쿠스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간대의 그 길을 지난 수천 대의 차량을 조회한 끝에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24일 경찰은 강호순을 정역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 가져오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강호순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답게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불태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에 경찰이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는 대신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라포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강호순이 평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이야기를 꺼냈고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식으로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강호순의 점퍼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그 혈흔은 실종된 여대생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물증 앞에 서자 강호순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담배 한 대를 요구했고 연기를 내뿜으며 아주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제가 죽였습니다. 이 고백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포 여대생 한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일대에서 사라진 여성 9명을 모두 자신이 죽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는 2005년 장모집 방화살인까지 포함해 총 10명을 살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장 검증 날 강호순은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는 경찰들 옆에서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범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분노한 유족들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카메라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짓거나 취재진의 질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유족들은 오열했지만 강호순은 그 광경을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2009년 법원은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진화,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CCTV 확충, 전국적으로 치안용 CCTV가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고, 좋아 보이는 사람, 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강호순이 검거된 후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PCLR 사이코패스 판정 척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호순은 40점 만점에 31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31점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에 버금가는 수치였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 상태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를 완성형 사이코패스라고 불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강호순의 감옥 생활은 또 다른 공분을 샀습니다. 자기중심적 태도, 그는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재수자들을 부하처럼 부리려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반성 없는 삶,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일종의 무용담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여 교도관들조차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그는 세금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력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얼굴 공개. 강호순 사건 이전까지 한국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강호순의 잔혹한 범죄와 다중의 분노로 인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치안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경기도 서남부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외진 버스 정류장과 골목길의 가로등과 CCTV가 대거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링의 고도화, 강호순과 같은 냉혈한 범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한 과학수사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호순이 던진 비극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길 잃은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는 과연 안전한가? 이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하는 문화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강호순이라는 괴물이 남긴 교훈은 너무나도 뼈 아팠습니다. 우리는 외모나 경제력, 매너라는 껍데기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강호순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교도소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유가족의 고통,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여전히 국가의 보호 아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사법 정의는 법의 이름으로 악마를 처단하는 것입니다. 법적 쟁점,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사형 집행은 멈춰 있지만 강호순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호순은 이러한 법의 빈틈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범죄는 한순간의 행위로 끝나지만 그 피해는 다해를 이어 계속됩니다. 강호순에게 희생된 여성들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고,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 없이 자라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 갇혔습니다. 강호순 본인의 가족 역시 평생 살인마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찍힌 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혈육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독을 뿌린 셈입니다. 세월이 흘러 수사 기법은 발전했지만 강호순이 보여준 범죄의 속성은 현대 사회에서 더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SNS라는 새로운 에쿠스. 이제 범죄자들은 고급차 대신 화려한 SNS 프로필과 가짜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친절한 말투와 세련된 사진은 과거 강호순의 에쿠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 지배, 이치루밍. 강호순이 외모로 경계심을 허물었듯 현대의 포식자들은 긴 시간 동안 공감과 위로를 가장해 상대의 심리를 지배합니다. 수법만 바뀌었을 뿐 호의를 이용한 배신이라는 악마적 본질은 동일합니다. 리는 타인을 믿어야 한다는 도덕적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강호순 사건은 우리에게 합리적 의심클의 생존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낯선 호의에 대한 경계, 이유 없는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직관의 힘.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즉 직관이 왔을 때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강호순의 채에 올라탔던 피해자 중 누군가도 아주 짧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마 아니겠지라는 예의 바른 생각이 그 직관을 억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호순 사건을 길게 되짚어본 이유는 자극적인 공포를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은 기억처에 있습니다. 범죄자의 이름은 잊혀져도 좋지만 그가 사용했던 기만과 조종의 방식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차가운 숲속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이름을 대신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형 확정 후 17년이 흐른 2026년 현재 강호순은 여전히 교도소 담장 안에 있습니다. 최근 전해지는 그의 소식은 우리에게 사이코패스는 교화될 수 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 위의 수감자.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교도소 내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모범적인 수감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때로는 사소한 처우를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영악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범죄 심리학자들은 강호순과 같은 고위험 사이코패스에게 반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감옥은 속죄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활동이 제한된 또 다른 생활, 공간일 뿐입니다. 그의 범죄는 한국의 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신상 공개의 기준. 강호순 사건 이후 흉악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를 주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그가 사용했던 이동수단 자동차를 통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위험군 범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적 감시망이 비약적으로 촘촘해졌습니다. 강호순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기만의 메커니즘 스팜죄는 오늘날 다른 형태로 우리 곁을 배회합니다. 2000년대 강호순이 고급 승용차와 호남형 외모로 피해자를 유혹했다면
2026년의 포식자들은 가짜 재력, 조작된 커리어, 다정한 가스라이팅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채 올라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던지는 심리적 호의에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긴 기록의 결론은 세상을 불신하며 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의심, 누군가의 친절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대, 강호순이 노린 것은 고립된 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외진 길을 혼자 걷는 이웃을 살피는 사회적 눈이 많아질수록 제지의 2에 강호순이 설 자리는 좁아집니다. 우리는 강호순이라는 이름을 통해 악의 깊이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에 맞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한 수사관들의 집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이 이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하기를 빌며 이 잔혹한 기록을 마칩니다. 이로써 총 5부작, 약 10천제에 달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와 스크립트 베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시리즈 구성 제안 1부 천사의 얼굴 강호순의 이중생활 2부 4억 8천만 원의 불꽃 장모집 방화와 보험 사기 3부 사라진 여대생들 연쇄 실종과 공포의 시간 4부 취조실의 미소 검거와 소름 끼치는 자백 5부 악마의 유산 현재의 강호순과 사회적 교훈 이 대서사시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 제6부 기억의 의무 악의 평범성을 넘어 치유와 희망으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자극적인 면을 넘어 우리가 이 비극을 통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가치와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호순 사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거대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학수사의 정점.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경찰의 프로파일링 기법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범죄자의 내면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다음 범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안착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고통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호순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다정한 아빠였고 성실한 마사지사였으며 개를 사랑하는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처럼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악마가 아니라 평범함 속에 숨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냉소와 무관심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강호순이 아닙니다. 비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를 보듬어준 유가족들과 밤낮 없이 범인을 쫓았던 수사관들, 그리고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회를 바꿔온 시민들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냈던 이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밤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호순 사건의 마침표는 공포가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 아무리 뛰어난 CCTV와 AI 수사 기법이 도입되어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우리 사회의 연결망입니다. 혼자 걷는 이의 뒤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마음, 낯선 이의 위험한 호의를 조기에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공동체의 힘이 제2의 강호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잔혹한 기록을 덮으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으며 기억하는 한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는 것을요, 차가운 흙 속에서 발견되었던 이름들, 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묻힌 채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모든 눈물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호순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마칩니다. 악마는 언제나 뿔을 달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련된 수트와 고급 승용차,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호남형의 얼굴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도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2006년의 어느 추운 겨울밤, 당신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습니다. 뼈를 찌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당신 앞에 멈춰 섭니다. 차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인자한 인상의 한 남자가 당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시간에는 버스가 끊겼어요. 가는 길인데 타시죠.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차 안을 슬쩍 보니 그가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들과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고 남자의 말투는 너무나도 정중합니다. 당신은 운 좋게 친절한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차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이 믿었던 그 호의는 잔혹한 덫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탄 차는 집으로 향하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는 움직이는 관구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범죄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살인마 중 한 명인 강호순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려한 외모와 고급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해 여성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대생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최소 10명의 여성이 그가 던진 친절이라는 미끼를 물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본성을 가진 자가 평소에는 유기견을 사랑하는 자상한 이웃으로 보일 수 있었을까요? 보험금을 위해 아내와 장모를 불태워 죽인 자가 어떻게 수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악마의 유희를 즐겼던 강호순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미소,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 강호순의 기록을 시작합니다.